가격 원칙 안에서 아까 우리가 별표했었죠? 요게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의의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토대가 된다는 얘기는 최이호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얘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학계로는 다 번역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변동이라고 그랬죠? 뭐가 변한다는 거야? 뭐가? 어? 뭐가?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좀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요인은 계속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변동의 원칙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변동의 원칙 나와 있죠? 지문 1번 346페이지에, 맨 상단에. 거기 하면은 1번 지문에 두 번째 줄 있죠?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 가치 발생 요인이 변화 과정에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과거, 현재, 미래로는 가로치고 변화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걔들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에 가게 되면 기준 시점의 확정과 시점 수정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에서 기억하실 거는 무슨 시점? 네, 기준 시점과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죠? 예. 요 부동산이 10억으로 평가가 됐다가 어느 땐가는 이게 6억으로 평가가 돼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 가치의 판정이 틀리잖아요. 틀린 게 얘는 예를 들어서 2015년 4월 15일 날이 기준 시점이고 얘는 2026년 2월 27일이 기준 시점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을 때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군산에 지댐 공장이 있었어요. 이 자동차 공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중에 숙박시설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만실이었어요. 이 지역 내 영업도 잘 됐어요. 왜? 뭐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요 사이에 얘네가 폐쇄됐어요. 그럼 근로자들이 다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실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일반 식당이나 이런 게 영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할지라도 뭐가 달라짐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왜 달라지느냐? 얘가 변했으니까. 이 지역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의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은 항상 무슨 시점에서만, 기준 시점에서만 물건의 가치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감정평가사들의 책임 시점이에요. 평가 보고서에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원칙이다? 자, 예측이라는 거는 제목대로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있죠. 장래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 가치는요,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래 이용에 확실시 되는 것 있죠. 그거를 기초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4번 지문에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는 물건의 이 수익 가액은요, 이 물건으로 나오는 이 순수익을 환원 이율을 적용해서 가액을 구하는데 요 수익이 미래 수익이에요. 무슨 수익이다? 미래 수익이에요, 미래. 우리가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의 최이호 이용이 뭐겠어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연 한 5천 수익이 나와요. 그 여기에 할인율 10% 적용하면은 이게 가치가 5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농지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택지면은 최이호 이용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에 따른 수익이 10억인데 얘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6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순수익이 4억이에요. 여기에 할인율 10% 적용하면 이 부지의 가치는 40억이다.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을 기초로 가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이용이 변화되는 것까지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가법인 등이 물건의 가치를 10억이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그 이걸 10억이라고 할 때는 이 지역의 변화도 고려했고 변화에 따른 최이호 상태의 변화도 역시 반영했다 안 했다? 반영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걸 봤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은 340표 하단에 가면 최이호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왜?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밸런스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 있고 옆에 가면 수익 배분, 기여, 그 다음에 양가로 사분의 균형의 원칙이라고 34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예, 걔를 별표하셔야 돼요. 걔를 34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양가로 사분의 균형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걔를 별표를 해야 돼요. 참고로 10년 사이에 이 가치제 원칙에서 출제했을 때 답은 다 얘를 기준으로 줬어요. 얘가 대표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 애들은 우리 같이 감정평가 이렇게 규칙 그래서 법 조문이 있다 그러면 이 밑에 민간위원회가 있어요. 얘네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현실에 맞게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을 개정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일본 애들이 60년대 번역한 거를 얘네가 40년 만에 이거 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정했어요. 얘네가 개정했으니까. 그런 정도예요.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개정이 되면 그의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진장이 높아요. 그럼 선생님이 거기다 별표라고 막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감정평가의 분류 있죠? 시장가치, 기준원칙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바로 그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4-5번을 연속으로 쭉 해서. 그럼 거기만 정리하면 무조건 하나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리 안 하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자, 균형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있죠.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서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 있죠. 예, 이것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 이 감가를 줘요.
기능적 감가를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이 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이런 게 주거 형태가 들어서 있으면 비싼 땅에 용도가 안 맞잖아요. 이걸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대지가 200평인데 건평이 180평이에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다 이랬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는 임대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됐던 거야. 그때 당시는 이게 최의 이용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차가 어떻게 돼요?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을 때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임대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강의 나간 것 중에서는 거기 건물주가 있는데 그 양반은 돈이 있으면 주변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헐고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 내에서 그 학원 거기가 주차 공간은 진짜 편했어요. 한 수십 대가 한 번에 이걸 파킹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찾을 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꿈은 자기가 주변에 있는 그 집들 한 채 두 채씩 사들여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 하나 또 짓는 거는 자기 아들에게 넘기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외옥에 차량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요거 있죠? 이게 무지장이 넓어요. 경차는 여기서 이게 돌릴 수 있어, 뉴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지장이 넓게 해준 거예요, 문장에. 그래가지고 옆에 건물에서도 실제 와서 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옆에 건물이 그때 그랬었거든요. 여기가 사들이기 전에 옆에 건물 쪽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 주차공간 좀 남으면 같이 좀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거부했거든요. 근데 여기 주차공간이 계속 넓어지니까 그쪽에서 슬쩍슬쩍 와서 대다가 쫓겨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 주차장은 안 내려가 봤는데 주차공간이 그렇게 여유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차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그만큼의 감가를 준다는 거예요. 현대식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뭐는 확보가 돼야 된다.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는데. 그 다음에 (7층짜리) 건물인데 화장실이 1층밖에 없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용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모대학교 무슨 건물이 이런 게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 그래갖고 겨울에 여기 일 보러 간 사람이 낭패해 보기가 십상인 거예요. 오래된 건물은 엘리베이터 느린 거 아시죠? 7층에서 급해 죽겠는데 눌러봐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타고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2층까지 왔는데 철문으로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여행에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서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내려가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한 10분 지나면 편안한 얼굴로 돌아와요. 돌아오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감가를 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거는 전부 다 내부적인 거예요. 주변하고 관계없잖아요.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밸런스가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살펴보는 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무슨 감가라고 한다?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적 감가.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주택들이 있죠? 옛날에 30평인데 제법 방 3개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20평인데도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구옥들은 어쨌든 감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지금 생략하고 간 애들은 다음에 돌아올 때 다 해드려요. 어? 오늘 처음 오신 사람 두 분이 계셔가지고 살살 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근데 다음에 있는데 가르쳐 준 데서 또 대답을 못하면 그것도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관련해서 거기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348페이지 나와 있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를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이라잖아요. 어디에 적합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은 경제적 감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밑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감정평가사 이제 이론할 때는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서민 주거지역이고 거래되는 시세가 3억에서 한 4억 정도 돼 있을 때 여기에 고급 주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얘가 공사비로만 뭐 예서 건축비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었다라는 설이 받아요.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얘가 신축이에요. 신축이면 기능적인 결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잘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시장에 내놓으면 10억이나 15억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얘가 속해 있는 데가 서민 주거지역이야. 서민 지역에 형성되는 건 3, 4억이잖아요. 그럼 이 동네 집 보러 온 사람들은 이거 보러 오지 이거 보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무슨 감가라고 한다? 외부적 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그 지역 내 건물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애들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밸런스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합은 어디에 적합한 거? 주변 환경에 적합하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균형은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밸런스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10억이라고 평가할 때는 이 지역의 변화를 다 살펴봤고 내부적인 밸런스와 외부적인 관계의 적합성까지도 고려했다 안 했다. 다 해서 10억으로 결정해줬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48페이지 하단을 가면 기타라고 돼 있죠. 기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349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얘가 있어요. 자, 대체 원칙이라는 건요.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체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이 뭐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를 해요. 거기 대체 원칙에 가게 되면 2번 있죠? 2번을 가면 자, 거기보다 두 번째 줄에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가로 열고 비교 방식에 더잘 적용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비교 방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에 부합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비교 방식에 있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근데 나중에 제목을 보면 나오지만 제목이 뭐예요? 거래 사례하고 비교하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게 우리 집이 얼마냐라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죠? 우리 집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례를 구해야 될 때 가장 비슷한 사례가 옆집일 거 아니에요. 옆집이 만약에 6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
6억은 받아야겠다. 그럼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6억 이상은 주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삼방식에서 거래사례비율법의 근거도 되고 원가 방식의 근거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응? 신축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잖아요. 지은 지가 한 3, 40년 됐을걸요? 50년 됐어요? 좀 깎아주죠, 뭐. 자, 같은 5층으로 신축을 해요. 새 걸로. 새 걸로 짓는데 비용이 10억 들어간대요. 얼마? 10억. 얘 중고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중고 이 건물에 10억 이상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달라고 그러면 새로 짓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유사성 있는 대체가 가능한 물건의 가격 이상은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삼방식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슷한 뭐하고 사례로부터 도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 제목이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문 나올 때 최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체 원칙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 그 다음에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죠. 요렇게만 출제했던 선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가격제 원칙의 주요 원칙들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요 5개를 기준으로 재편이 된 거예요. 10몇 개씩 있던 게.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13개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요 원칙 위주로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나중에 설명 들으면 아 제목대로구나. 거기 수요 공급의 원칙은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게 기억에 남으려고 그러면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들었다가 쉬는 시간 10분만 지나도 까먹잖아요. 응? 나중에 수업 마치고 이 학원 건물을 빠져나가기만 해도 한 70%가 사라지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하루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신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은 공시법 선생님 만나는 날 아니야. 그죠? 그러면 또 공시법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가 주말 사이에 모든 걸 다 깔끔하게 리셋을 시키고 월요일날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세법 들으면은 아 세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공법 듣고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남아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거 날짜 금방 가는 거예요. 저거 246이라는 거.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앞에 2가 사라져요. 2가 사라지면 46일 남는 거예요. 46일.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 어떡하겠어요? 원장님하고 협상해야지. 내년도 수강료 몇 프로 할인해 줄 거냐? 협상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46일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원장님 그런 협상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별표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 꾸준히 나오는 2개의 파트가 가격제 원칙하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350페이지 있죠? 350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그래서 옆에 제목 옆에 보면 회차 나와 있잖아요. 그죠? 쭉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원칙이 나올 때는 얘가 하나 쉬고, 얘가 나올 때는 가격 원칙이 하나 쉬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옛날에는 2문제가 다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 용어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의 의의라고 나와요.
여기서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이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이게 감정평가의 절차상 지역 분석이라는 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작지만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지역 분석이란 지역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일단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특성은 부동산 이용 형태하고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특성의 현재 상태 및 장래 동향을 파악해서 미추치는 거예요. 그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정하게 되면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최이호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사례 수집의 범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그 지역 내에 속해 있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용어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에 대해서. 표정이 꼭 그런 표정이네.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설명하면 원래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얘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 분석에 오면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를 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주변 부동산들이 있죠. 얘들의 이거를 판정해야 돼요. 무슨 이용을? 이거를 판정을 해봐야 돼요. 판정을 해봤더니 얘네가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면 평가사들은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가면은 한 7, 80% 이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꼭 반드시 주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물건마다의 최이용 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안에서도 세탁소 할 수도 있고 편의점 할 수도 있고 헤어샵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 내 얘가 주거지역일 때 100% 주택이라고 그러면 개별 분석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겠죠.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개별 분석을 또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여기 뒤로 들어가면 대부분 주택가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로가로 나오면 여기 대부분 상업지역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천호동이고 옆에 둔촌동이 있어요.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둔촌동 있고 천호동이 있으면 어느 게 시세가 비싸요? 그냥 자기 동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거기 집에가지고 우리 동네가 더 비싸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거 싸우는 게 아니라 기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만. 그래서 천호동이 그래서 어디가 주거 환경이 좋다고요? 그래요? 여기 좋아요? 그래, 좋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네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 좋은 둔촌동이 시세가 가령 예를 들어서 2,500에서부터 3,000선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천호동 지역은 이 지역보다 시세가 비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싸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1,800에서부터 2,200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요게 가격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표시해주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가격 수준의 비교를. 중개업자들은 그 지역 내 물건의 개별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봤을 때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야, 이 동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가치에 대한 상승폭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3, 4년도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게 저기 강북에 있는 상계동 일대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상대적 거기가 이 강북의 파락군 지역이라고 그래요. 중계동 이쪽이. 그래서 거기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거기 시세가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분들도 시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죠? 법은 나중이고 일단은 그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부는 진짜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격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글쎄. 아, 이것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합격했는데, 그냥 예비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중개사 서적 몇 건 꼽아놓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한 사람을. 예?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특화된 장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아야 문 열고 있으면 손님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경영력도 일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반장님이라도 합격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독보적인 한번 위치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뭐 걔네들 저기 부부가 합격하면은 둘이서 그거 갖고 맨날 얘기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내야 된다, 같이 근무해야 된다, 그거 갖고. 같이 근무해도 장단점이 있고 떨어져도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부가 할 일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야겠죠. 그리고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걸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개별 부동산들 있죠. 얘들의 가격은 얘들은 이제 구체적인 개별 가격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별 가격은 뭐를 기준으로 도출하겠어요? 개별 가격은 요 개별 부동산들의 개별 가격이 있죠. 물건마다. 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라고 가정할 때 A, B, C, D 얘네들의 가격은 뭐를 기준으로 판정하겠어요? 뭐를 기준으로? 칠판에 답이 있잖아요. 칠판에. 아니 이걸 기준으로 가격 수준. 얘는 요 시세 안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중에 남양에 있고 가장 위치가 좋은 주택은 2,200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1,800, 1,900 이렇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도출이 돼야 된다. 가격 수준이 먼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그럼 항상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 가격을 구하는 건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인 거예요.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인 거고. 그렇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그걸 세상이 틀리게도 주는 거예요. 그 틀린 거 고르란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을 지역 분석보다 먼저 실시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그리고 일단 거기 박스에 보시면 350페이지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건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기다 또 이렇게 약어로 해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에요. 여기서 일단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대상 지역. 대상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자, 그럼 우리는 거기 351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박스 있죠?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서 용어 정의해 준 거예요. 걔는 별표해야 돼요.
거기 인근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유사지역 나와 있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이 천호동에 있으면 주변에